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이제 수능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을 텐데 자신이 접수한 대학의 면접 준비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정재원 선생님께서는 고3 담임을 맡고 계신데 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평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예, 면접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첫인상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인사 잘하라는 점 좀 강조하는 편이고요. 네. 또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중요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그 전공 또 그 학과에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취업 직업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확신, 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겠네요.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호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수시 전형에 특히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고 또 면접을 준비할 때 학생들이 어떤 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먼저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을 먼저 보면요.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아무래도 면접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통 2단계에서 주로 20 내지 50%를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00%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4군데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이 있고요. 서울시립대, 강남대, 평택대가 있고 그다음 60%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숙명여대, 동덕여대, 그다음 안양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50% 반영하는 대학교가 상명대, 서울교대, 그다음에 서울대, 아주대, 가천대, 경기대, 대진대, 삼육대, 성공회대 이런 대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 면접에서 유의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면접하고 들어갔을 때 일단 첫인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지도할 때 인사 잘해라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 네. 인사 잘해라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면접할 때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과연 우리 학과에 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네. 그런 발전 가능성 내지 진정성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내가 대학 생활에 좀 성실하게 충실하게 임할 수 있다. 그런 모습도 같이 면접을 통해서 좀 보여주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 선생님, 올해 보니까 매년 그랬지만 의대가 정말 경쟁력이 치열했는데요. 의대 입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면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대 면접 준비 특별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직업의식에 대한 걸 투철하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라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진정성과 의료에 대한 봉사들, 그다음에 책임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의학 상식이나 이슈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한 의사들은 빠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많이 보니까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추가 질문들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일어 출판 번역가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5.8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일어 출판 번역가, 일본어 동아리 창설, 인사성 발음 등입니다. 희망대학은 한국외대 일본 언어문화학부 외국어 특기자 전형, 서경대 국제비즈니스 어학부 일어 전공 어학 특기자 전형, 국민대 일본학과 어학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1호 출판 번역가를 꿈꾸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1호 출판 번역가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고 싶다고 느낀 게 일본어였어요. 네, 그리고 타국의 서적을 독서를 하게 되면서 네. 그거를 한번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오. 그때 또 재미를 느끼게 되어가지고 네. 제가 그것을 꿈꾸게 되었어요. 와, 직접 번역도 해보고 예. 또 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상담은 조진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주진호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학생의 목소리 보니까 되게 자신감이 있네요. 예. 네. 일단 우리 학생이 보내준 학생부하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특징은 일단 학교 생활에 되게 성실하고 학교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일본어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일본어를 갖다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한 학생입니다. 독학으로. 그다음에 2학년 때 일본어 동아리를 만드는 적극적인 학생임을 학생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재 이제 모의고사 성적하고 이제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일본어 능력 시험, JLPT라고 하죠. 그걸 활용해서 어느 대학교까지 지원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상담을 신청한 학생입니다. 네. 예. 다른 것보다도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는 조진호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수시의 경쟁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조진호 선생님,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은 1학년 1학기, 2학기,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성적은 조금씩 항상 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국영수학 평균 5.87 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에는 그렇게 큰 강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서요. 물론 남은 2학기라든지 3학년 성적에서 이제 향상돼서 2등급 초반까지 그다음에 비교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쪽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 부문에서 이제 지원 관련된 이런 전공 탐색이라든지 수학 경력 같은 게 좀 부족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이 가고 싶을 때 서울에 있는 일본어 관련된 학과를 가려면 내신이 보통 한 2.6에서 3.3등급 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적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지금 현재 학생이 일본어 능력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특기자 전형과 그다음에 수학 쪽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적성 전형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시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요. 9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성적이 100분이 6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한국 외대는 100분위가 약 93% 정도, 세경대는 100분위가 77%, 국민대는 88%, 숭실대는 한 86%로 전체적으로 20 내지 30%가 100분위가 좀 성적 향상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9월달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이죠. 9월달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일본 학과로 봤을 때는 한신대라든지 대진대, 서울신학대, 평택대학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시하고 정시의 경쟁력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정시의 불합성이라든지 수능 시험의 여러 가지 변수, 그다음에 심리적인 불안, 그다음에 수시 모집의 확대 등을 이유로 수시 경쟁력이 정시보다 좀 더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유리한 전형은 어학 특기자 전형이 1순위로 봤고요. 그다음에 적성, 그다음에 정시 전형으로 봤습니다. 1순위로 보는 여학 특기자 전형은 현재 학생이 JLPT의 1등급, 1급이죠.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학 특기자 전형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 예, 예. 지금 현재 JLPT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몇 급 준비하고 있고 몇 번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봤나요? 지난번에 딱 1회 보고 지금 2회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고 그다음에 2회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몇 급으로 받나요? 네, 전에도 1급으로 봤습니다. 1급으로요. 1급. 예. 오. 2급은 이제 조만간에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네,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떨어진 게 언어가 조금 미달이고 그리고 독해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여가지고 지금은 원서 독해식으로 하고 그리고 키워드 파악하기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인데요. 네. 원인 분석이 충분히 돼 있기 네.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는 꼭 합격할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적성 전형을 갖다 추천을 하는데 보통 내신 4,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적성 전형을 추천합니다. 보통 수능의 난이도 한 70% 수준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도전해볼 만한 전형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전형을 추천하는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하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100분위가 한 10 내지 20% 정도 이렇게 향상이 된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는 게 학생이 그 어려운 일본어를 갖다가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네. 했거든요. 이제 그 정도 의지가 있다면은 성적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3순위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박준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진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지금 1순위로 어학특기자 전형을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요. 어학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 학생 말고도 다른 많은 학생들, 사전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면접 때 아마 그 해당 언어로 자기소개를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유창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인어학 점수는 당연히 좀 많이 향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시험을 시행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외고가 아닌 일반고에서는 대부분들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그 혼자 공부하는 어떤 자기만의 방법들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놓는 거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외국어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언어를 선택한 이유가 네. 뭔지 구체적인 아주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9월 모의고사 점수를 갖다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5등급, 수학 나는 4등급, 영어는 4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5등급, 세계지리 3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4.3등급입니다. 100분 이하면 182.63점이고요. 100분이 평균 60.78%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지난 6월하고 9월 달의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5등급 유지를 했고요. 수학 나영은 4등급 유지, 영어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사는 1등급 유지했고요. 한국지리는 4에서 5등급으로 하락, 세계지리는 3등급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수탐 전체 평균은 4.17에서 4.3등급으로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모의고사 성적 봤고요. 이번에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 순으로 보겠는데요. 수학은 4.36등급, 사회가 6.06등급, 국어가 6.36등급, 영어가 6.64등급, 평균 5.87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별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가 6등급에서 7, 6으로 해서 등락이 반복됐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향상, 영어는 7등급 하다가 2학년 1학기 때 6등급으로 이렇게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국영수사 기준 교과 성적 추이를 보면요. 1학년 1학기 때 6.15등급, 1학년 2학기 때 5.95등급, 2학년 1학기 때 5.52등급으로 전체 5.87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교과로 봐더라도 약 5.69등급으로서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그래서 교과 목표 등급을 갖다가 앞으로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4등급, 물론 한순간에 뭐 2등급, 1등급 가보면 좋겠지만은 2학년 2학기 때는 4등급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요. 3학년 1학기 때는 한 2.5등급 내지 3등급을 목표로 이렇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조진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예, 아직 뭐 2학년이라서 기록들이 다 이제 채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네. 같은데요.
평균적인 점수 주셨어요. 좀 네.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죠. 네, 비교과 평가를 갖다 화면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봉사 쪽에 이렇게 제가 맑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학생의 봉사 시간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만 적은 편도 아닙니다. 근데 맑음으로 준 이유는 개인 봉사 시간이 1학년 때 16시간, 2학년 때 6시간을 이렇게 줬습니다. 약간 아쉬운 것은 지속적이고 좀 계획적인 봉사 활동이 좀 적다는 게 약간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약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통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수학 쪽을 보면은 1학년 때 3건, 표창장이라든지 동아리 발표, 그다음에 개근상이 있었고요. 2학년 때는 학습 플래너라든지 선행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이제 교과라든지 경시대에 관련된 수양이 없다는 거. 학생의 학업 역량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도 학교의 활동 같은 건 되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행사 후에 배우고 느낀 점 그런 부분이 기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작성을 해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교과선생님한테 제출해서 학생부에 좀 기록이 남도록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동아리 쪽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일본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할 줄 알았는데 1학년 때 봤더니 이제 수자에 관련된 NI에서 다른 쪽의 동아리 활동을 갖다 했더라고요. 물론 2학년 때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학생부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된 이런 활동 같은 게 좀 추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진로 쪽에 보면은 대학 탐방이라든지 의학특기야 전형 같은 것도 이렇게 진로 활동을 참여한 게 또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좀 구체적인 일본 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탐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독서를 보면 1학년 1학기 때 한 권 했고 2학기 때는 3권,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2권에서 약간 독서를 갖다 이제 만든 형태가 된다는 게 전공 관련돼서 6권 중에서 5권을 갖다 좀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약간 보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통의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박중서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보셨잖아요. 특히 어떤 활동을 보강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학생 통번역 봉사 같은 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인사동이나 그런 데 네. 가서 그리고 또 추가 공인화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JPT나 SJPT 같이 실생활과 연계되는 그런 회화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일본은 가까우니까요. 방학을 이용해서 한 2박 3일 한번 문화기행하는 건 또 어떨까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공인화학 점수 향상은 필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진호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 한국외대 일본어 문화학부, 2지망 서경대 국제비즈니스학부 1호 전공, 그다음 3지망은 국민대 일본학과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2지망의 서경대 국제비즈니스학부 의학특기자 전형으로 이렇게 진단해 봤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1지망도 있는데 그걸 제끼고 2지망을 지금 추천해 주셨는데요.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세계 희망하는 대학교 중에서 일단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첫 네. 번째고요. 그다음에 네. 의학특기자 전형에서 체제가 있는 학교가 유일합니다. 이게 이제 서경대인데 학생이 지금 이제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교를 갖다 추천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경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 조언해 주실까요? 네, 서경대 특징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은 3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 보면은 올해죠. 경쟁률이 3명 모집에 17.67대 1이었고요. 작년에가 15.67대 1 나왔습니다. 전형 방법은 의학성적으로 100입니다. 내신 성적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원 자격은 JLPT N2 2급 이상이거나 JLPT 700점 이상이 일단은 지원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 수능 체제가 유리하게 있는 학교인데 국어하고 영어 등급합이 10등급 이내입니다. 작년보다 좀 완화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국어, 영어가 각각 5등급이었는데 10등급 이내로 이렇게 완화가 합의 10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고요. 입시 결과를 보면은 약간 저도 놀란 게 보면은 2급 이상을 지원 자격으로 했는데 합격한 학생들 보통 보면은 1급이면서 172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산 점수를 봤더니 1000점 중에서 975점 정도 형성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비록 2급으로 이상으로 제한됐지만 합격한 애들은 1급 중에서도 상위 점수를 얻은 학생들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돼 있고요. JPT는 이제 940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은 일단은 수능 최저를 갖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그다음에 학생이 지금 이제 일본어 시험을 갖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본인이 독학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더 성적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JLPT 준비하면서 1급이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급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걸 갖다 꼭 강조를 하고 싶어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서경대는 지금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서경대 외에도 뭐 우리 학생이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특기자 전형 있는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제 공인의학성적으로 일본의 능력시험으로 제한돼서 외국어 에세이가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보통 외국어 에세이라든지 면접이 있는 학교는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 연대라든지 고대 쪽이고요. 네. 공인의학성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서 일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의학특기자 전형 일본학과 개설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국민대, 서울신학대, 세명대, 삼육대인데 일단 세명대는 올해까지만 선발했고 2018년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지원 자격이 1급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신학대가 상급, 그다음에 세명대도 상급 95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커트라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1급인데 166에서 180점이거든요. 이거는 점수를 봤더니 거의 만점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서울신학대가 131에서 140점. 1급 중에서 높은데, 그나마 신학대학교가 면접 반영 비율이 이제 30에서 40으로 그냥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약간 하락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1급이라도 유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명대학교가 지원 자격은 3급이지만은 합격한 학생들 보면 2급에 139에서 149점대 그 정도 평균 점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선생님 말씀처럼 1급 중에서도 높은 점수를 꼭 받아야겠네요.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적성 전형으로 이렇게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학부 1호 전공 일반 학생 적성 전형을 추천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30명입니다. 2년간 경쟁률 보면은 27대 1, 그다음에 21대 1 정도 되고요. 그다음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60, 적성 40입니다. 평가 방법은 내신 쪽은 보면은 보통 3, 4등급에서 내지 4, 5등급에 보면은 적성 문항수 두 문항을 더 맞추면은 등급 간 점수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신의 실제 반영비는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가 40점이고 실제 점수는 360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30문항에서 180점, 수학이 30문항에서 180점 보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 입시 결과 보면 평균 등급이 3.2등급인데 내신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요. 적성 실력으로 보면 되겠고, 추천하는 사유는 일단 적성을 보는 주요 대학교가 적성대학교 대명사가 가천대학교거든요. 혹시 이제 서경대 쪽을 준비하면 가천대라든지 고려대 세종, 그다음에 홍익대 세종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적성에서는 암만해도 수학의 합부를 갖다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경대는 영어를 보질 않거든요. 학생이 영어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서경대 쪽을 추천을 갖다 합니다. 네. 예.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제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들었는데요. 네. 그 성적이 그때는 많이 내려간 그 좀 낮은 편이었는데 그게 점점 상승하면은 그게 상승도.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또 쓸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가능한지 그 상승세를 보이면은 대학에서 면접까지 부른다는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네. 그런 사례가 진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진호 선생님께서 답해 주실까요? 예, 서대 말씀드렸었는데 성적 향상도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선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학생이 원하는 일본 관련된 서울에 있는 학교 쪽에 내신 쪽이 보통은 3점,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 형성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은 5.8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그래서 지금보다 급격하게 1등급 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성적이 많이 향상된다면 가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0.3등급, 0.5등급 향상된다 해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이런 기회를 제가 오늘 처음 갖게 됐는데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 말 참 잘해요. 고3 때도 한번 신청하셔도 돼요. 네, 뭐 일본어에 대한 목표와 또 관심이 분명한 학생이었는데 앞으로 대입 전략 잘 짜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